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건축 시공의 현대화, 이거를 근대화 방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역시 세 가지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시공의 현대화 방안에 있어서 근대화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초점이 있는데, 즉 생산성을 우리가 향상하겠다, 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 혹은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하되, 아까 원가 공정 품질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이런 방안이 현대화 시공 방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 PC화 하겠다. PC화 한다는 것은 프리캐스트 혹은 프리패브리케이션화 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공업화 생산 혹은 양산화 한다, 공업화 시공,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식 시공화 하겠다 라는 거죠. 습식 공법을 버리자 라는 얘기입니다. 습식 공법을 지양하고 건식 시공화 하겠다 라는 내용들을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계화 시공을 한다든지 또 정보화 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화 시공 방안에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 기계화한다, 그 다음에 정보화 시공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현대화 시공 방안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업화, 양산화, 또 건식공법화, 기계화, 정보화 시공, 이런 것들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현대화 방안으로 정리를 좀 해 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난번 인터넷 강의와는 좀 달리 이번 강의에 있어서는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건축공사 관계자, 거기에 따른 업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어요. 역시 시공은 전체적으로 크게 나눠서 용어의 설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공사 관계자가 감리자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다라는 기본적인 개념만 파악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주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혹은 오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공사 발주자에 해당이 되겠죠. 발주자 혹은 발주청, 발주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단 발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직영을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도 건축주가 될 수 있다. 즉 직영공사라는 것은 건축주 스스로 시공자가 되어서 전체 공사 관리를 책임지고 시행하는 이런 방법을 직영한다, 다이렉트 매니지먼트 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공사 수행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요거를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 설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자라는 것은 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방서를 작성하는 자, 작성자가 설계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도면 시방서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된 도면 시방서를 지도, 자문, 해설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설계자의 의무 혹은 업무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도 대단히 간단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도면 시방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설계자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현실적으로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지금 설계권은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건축사가 설계자에 해당이 된다. 또 이게 건축사 설계인 경우에는 감리 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감리자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설계자라는 것은 도면 시방서를 작성하는 자 정도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감리자의 의무에 대한 것은 잘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자가 존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존재의 목적은 계약서라든지 혹은 도면, 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를 지도 감독하는 것,
이게 감리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기본적인 업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두시고요. 감리자 업무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것들은 물론 CM도 관리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계약제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관리자라는 것은 공사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공사 과장이라든지 혹은 현장 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리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정도만 좀 기본 개념을 파악을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에 관련된 그런 업무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좀 해 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감리자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이런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런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혹은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것들을 적용받게 되는데, 따라서 감리자의 업무가 나와 있는 것은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 또 건설기술관리법 이런 데 전부 다 감리자의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건축기사에서 출제를 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그런 어떤 감리자의 업무 이런 것들이 주되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두시고요. 공사비 내역, 명세의 조사, 또 공사의 지시, 입회 검사, 시공 방법을 지도하는 것, 또 공사의 진도 파악, 즉 공정표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요. 공사비 지불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다. 공사비 사정. 그래서 실제로 시공자가 제출한 그런 어떤 기성서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역시 안전관리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현장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자에 해당이 됩니다만, 안전교육이 실제로 잘 진행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감리자가 역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리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설계 도서 및 계약서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파악을 좀 해두시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도급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컨트랙터가 나와 있죠.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영업을 건설업이라고 하고, 도급자는 원도급자, 그 다음에 재도급자, 하도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간략하게만 파악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원도급자라는 것은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재도급자라는 것은 건축주와는 관계없이 원도급자로부터 다시 공사 전체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한 자, 하도급자라는 것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일부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한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원도급자는 주로 일군 업체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일군 업체라는 것은 코스피에 상장된 약 100여 개의 업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도급 업체, 일반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하도급자는 전부 다 전문업자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업체로 등록된 사람들이 하도급자다. 또 하도급자라는 것은 공사 일부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도급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책 내용에 보시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어 있는 이런 하도급 형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 정도를 파악을 좀 해두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다지 많이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다. 여섯 번째, 노무자의 고용 형태가 책의 순서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요. 노무자의 고용 형태는 잘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제일 많이 출제가 됐었던 게 직용 노무자에 해당이 돼요. 이게 조금 정형 노무자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는데, 직용 노무자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용 노무자는 미숙련공, 그래서 원도급자라든지 혹은 건축주에게 직접 고용이 된 이런 사람들을 직용 노무자, 미숙련공
정형노무자라는 것은 전문업자 혹은 하도업체에 고용된 기능공, 이거를 우리가 정형노무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